네, 이번 시간에 현대차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상승 동력은 뭘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네, 현대차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반도체 원자재 문제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 얘기인데요. 자동차 얘기하는데 왜 반도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 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제한되고 있죠. 이 반도체 언제쯤이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이 원가 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가 단지 타고 다니는 그런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현대차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의 사업 구조 한번 볼까요? 사업 구조 볼 것도 없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예요. 그래서 자동차 매출이 곧 뭐 이 회사의 매출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금융 기타가 있는데, 금융은 요새 그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죠. 그 할부로 사거나 뭐 리스로 사거나 할 때 이 금융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금융 매출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해마다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차 매출을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자동차 매출이 2021년에 94조 원, 17% 전년비 성장을 했네요. 17%면 상당한 성장률인데, 자동차 사업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일 벌어졌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 기저효과 때문에 17%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고, 앞으로 이 17%의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21년에는 판매대수 389만 대였고요. 그래서 94조 원을 이 389만 대로 나누면 대당 평균 가격 나오죠. 이 평균 가격이 2,418만 원이네요. 이 대당 평균 가격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원가 구조까지 연결되면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이 반도체 원자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죠. 이때는 모든 나라, 모든 회사들이 셧다운하면서 이 생산이 아주 급속히 위축됐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분기에 아주 반도체 가동률이 최저점에 달했었고요. 이내 2분기부터 방역 수칙 등이 좀 준비되면서 다들 마스크 쓰고 열심히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생산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이 IT, 전기차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합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닌텐도, 뭐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런 수요들이 아주 급증을 하죠. 그래서 돈이 있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 반도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재택근무도 상당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려면 원격 화상회의 등등도 해야 되죠. 이래서 또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또 반도체 수요가 이래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반도체가 대당 한 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2000개나 들어간다고 해요. 무려 거의 한 10배나 반도체 수요가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를 하죠.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제한되는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합니다. 당연히 반도체 물량이 부족하겠죠.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 반도체 부족, 자동차 생산의 차질을 크게 주고 있는 아주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반도체 공급 언제면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꼭 등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관계자 반핵관 씨에 따르면 2021년 4분기부터 다소 좀 공장 가동률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0
2021년 3분기까지 이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최고점에 이르다가 4분기부터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전하는 얘기는 이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어떻게든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그렇게들 반도체를 달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재기죠. 이 사재기가 아주 지금 극심한 상황이고, 이 사재기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이 사재기 수요, 전략 재고 수요도 다소 감소를 하면서 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공급이 다소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이 생산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위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에 걸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투자 효과가 2023년부터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일단 한번 투자를 했으면 그 생산이 시작되기까지 거의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투자한 효과가 지금 당장 벌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 시기는 2023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전략 재고 수요도 다소 감소하면서 좀 숨통이 트이고, 본격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기는 2023년으로 예상합니다. 네, 반도체 생산이 부족하면서 이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자동차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되고 하반기부터 다소나마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 자동차 가격은 더더욱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자동차가 생산이 부족해서 판매가 제한이 돼요. 이 판매 제한 부분을 상당히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량은 내려가고 해서 이 결국은 매출은 상당히 유지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그 효과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다소나마 반도체 공급이 좀 원활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오른 가격에 판매량까지 증가하면서 매출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요.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매출 성장까지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미래 비전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얘기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자동차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또 자동차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는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 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뭔가 서비스를 즐기는 그런 디바이스로 인식된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좀 필요한데요. 현대차가 2020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앱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앱티브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고 델파이에서 분사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데 모셔널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이 벤처에 2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 완료해서 완성차 OEM에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2022년이 됐습니다.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는 로봇 회사예요. 이 로봇 회사까지 인수합니다. 현대차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자동차 그저 탈 것이 아니다, 로봇까지 결합한 특별한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런 준비를 보이고요. 약 9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지분 80%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는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이다가 2021년에는 특별한 어떤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됐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인수한 회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M&A 계획이 있다면 그 새로 M&A 할 회사와 기존의 회사는 또 어떤 시너지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앞으로 미래 비전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그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상되는데요. 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실적 전망 한번 해볼게요. 현대차는 22년 3분기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본격적인 그 회복은 2023년부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2년 3분기는 그 재고 수요가 다소 완화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다소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현대차가 제시한 그 판매 대수, 목표로 제시한 판매 대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숫자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판매 제약에 따른 이 판매 대수의 감소를 가격은 여전히 이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매출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거로 보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올해 432만 대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자동 매출은 또 107조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432만 대로 107조 원을 나누면 평균 자동차 가격이 나오죠. 이 평균 자동차 가격이 2,481만 원이 되는데 저는 416만 대 전년비 7% 성장 정도로 제한된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출은 가격 상승 효과가 있어서 106조 원으로 현대차가 제시한 수준에서 다소 못 미치는 이런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평균 가격은 2,539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을 좀 해볼게요. 자동차 94조 원의 매출을 2021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06조 원이 될 거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영업이익률도 다소 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가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 21년에는 4.2조 원의 영업이익을 자동차 부분에서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6.3조 원으로 꽤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순이익 구조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6.3조에서 세금 이자 빼면 순이익이죠. 그래서 순이익은 6.3조로 계산됐습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볼게요. 앞서서 다른 종목들은 SOTP, Sum of the Part라고 해서 각각의 사업 부분들을 다 제각각 평가를 하고 다 더한 게 이 회사의 최종적인 가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현대차는 심플합니다. 자동차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가치를 순이익의 PER 곱한 이 PER 멀티플로 구하려고 합니다. 이 PER 여러분도 뭐 여러 번 여기저기서 이미 공부해서 아실 건데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순이익이 10억이 낮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그럼 PER 멀티플 10입니다. 이 PER 멀티플 10이 어떤 의미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억이 있어서 이 시가총액을 100억 주고 다 100% 주식을 샀어요. 그럼 이 회사는 완전히 내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매해 10억씩의 순이익을 내요. 그러면 그 순이익 10억이 10년을 기다리면 100억이 되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이 100억을 다 회수하게 되고 이 회사가 남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PER 10이란 이런 의미고 전망이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럼 이 PER 멀티플이 10, 15, 20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나 10년 넘게 15년, 20년 기다릴 수 있어. 사실은 10년도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기 때문에 PER 멀티플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순이익은 앞서서 6.3조라고 했습니다. 이 6.3조에 PER 멀티플 8.8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8.8이 어떻게 나왔냐? 폭스바겐, 도요타, GM, 포드의 PER이 각각 7.8, 9.7, 7.7, 10.0이 됩니다. 이 네 숫자를 평균내서 얻은 값이 8.8이고요. 미래 비전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 얼마나 잘 제시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미래 모빌리티 회사들을 이 PER 멀티플 평균을 내는데 추가해서 이 멀티플을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정도의 지금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멀티플을 사용을 했고 PER 멀티플 8.8이 나왔습니다. 순이익 6.3에 PER 8.8을 곱하면 시가총액 55조 원으로 평가되고요. 이 평가된 55조 원의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목표 주가 나오죠. 그 목표 주가는 25만 7천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 상당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주가가 꽤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앞으로 상당히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적 긴축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에서 돈이 그리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반도체 수급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미래 비전을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PR 멀티플까지 올라가고,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